안녕하세요. 무지개 인생 채널입니다. 매달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노후. 이게 우리가 꿈꾸던 은퇴 생활인가요? 우리나라 노인 70%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조건에서도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실천한 노후 자산 세배 불리는 핵심 방법을 이 영상에서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을 따라하면 당신의 노후는 버티는 시간이 아닌 인생의 황금기가 될 거예요. 시청 전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더 많은 인생 꿀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60% 높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원하시나요?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노후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꿈꾸고 계신가요? 노후 행복의 가장 기본은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아도 건강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건강은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 이웃에 사시는 서주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8세인 서주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아침 식사 후엔 근처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십니다. 20년 전 심장 수술을 받은 후 건강 관리에 철저해지셨다고 해요. 수술받고 나서 깨달았어요. 건강이 진짜 재산이라는 걸. 돈 모아놓고 병원비로 다 써버리면 뭐 하나 싶더라고. 서주님처럼 건강 관리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밥연검이라는 말인데요. 제때 밥 먹고 영양제 챙기고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본은 갖추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차피 아픈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한 오해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신체적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그 속도와 영향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강하늘님은 65세에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요. 처음엔 약물 치료만 받다가 본인의 생활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와 상담하며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기 시작했답니다. 당뇨 자조 모임에도 참여해서 다양한 관리법을 배웠고 꾸준한 실천 결과 2년 만에 약물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건강은 의사와 내가 함께 지키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약도 중요하지만 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트랜스휴먼이라는 개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과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50대 초반의 이소율님은 유튜브로 운동 영상을 보며 홈트레이닝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릎이 아파 5분도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운동 시간을 늘려 지금은 하루 30분씩 꾸준히 운동한대요. 처음엔 무릎이 아파서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꾸준히 하니까 무릎 통증도 사라지고 체중도 5kg 줄었어요. 요즘은 손주들이 할머니 다리 근육 멋있다고 만지러 다닌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바로 걷기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걷기가 부담스럽다면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 20번씩만 해보세요. 이것도 엄청난 효과가 있답니다. 영양제 섭취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만으로는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섭취하기 어려워집니다. 저도 매일 종합 비타민과 오메가3 그리고 비타민 D를 꾸준히 복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분별한 영양제 복용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60대 이상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영양소가 있어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선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예요.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매 끼니에 조금씩 챙겨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건강검진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질병은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제 어머니는 국가 건강검진에서 초기 대장암이 발견되어 간단한 수술로 완치되셨어요. 만약 검진을 미뤘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건강검진이 귀찮고 결과가 두려워서 미루고 있었는데 딸이 계속 잔소리해서 마지못해 갔어요. 그게 제 생명을 구했죠. 이제는 제가 주변 친구들에게 검진 받으라고 잔소리합니다. 건강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건강해야 여행도 할 수 있고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은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건강 관리를 시작해 보실 건가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 마시기, 식사 후 10분 걷기,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것들이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두 번째로 중요한 노후 준비, 재정 관리와 연금 투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건강과 함께 경제적 안정은 행복한 노후의 양대축이니까요. 건강한 몸으로 노후를 맞이했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경제적 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이런 어려움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30세부터 월 30만 원씩 연금을 납입하고 연금의 평균 수익률이 4%라고 가정했을 때 65세가 되었을 때 약 2억 5천만 원 정도 모일 수 있습니다. 반면 40세부터 같은 금액을 납입하면 약 1억 2천만 원 정도 모일 수 있어요. 이렇게 10년의 차이가 노후 자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2세의 민주님은 은퇴했는데 첫 달 통장 잔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평생 월급 받던 통장에 입금이 안 된 거죠. 40년 넘게 일하다가 갑자기 수입이 뚝 끊기니까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통장 잔고를 보는 게 무서워졌어요. 다행히 30대부터 연금을 준비해놔서 큰 걱정은 없지만 준비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요. 경제적 노후 준비의 핵심은 바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금 투자는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해요. 복리의 마법이 작동하기 때문이죠. 지금도 빠듯한데 연금을 어떻게 준비해요? 맞아요. 당장의 생활도 벅찬데 노후까지 신경 쓰기 어렵죠. 하지만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매일 커피 한 잔값만 모아도 월 10만 원이 됩니다. 이걸 IRP, 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으면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56세의 박정희님은 3년 전부터 용돈 10만 원씩 IRP에 넣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별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세금 환급도 받고 복리 효과도 보니 지금은 20만 원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늦게 시작했다고 아예 안 하는 것보단 낫더라고요. 세금 환급받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이제는 매달 입금하는 날이 기다려질 정도예요. 재정 관리에서 중요한 다른 측면은 자산 배분입니다. 모든 돈을 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해요. 예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주식에 투자할 때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시장 동향을 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이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를 감안하고 투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진중한 사람은 퇴직금 전체를 고금리 상품 하나에 넣었다가 큰 손해를 봤어요. 해당 금융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원금의 일부만 돌려받게 된 거죠. 평생 모은 돈인데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넣지 말라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싶었어요. 지금은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서 관리하고 있어요. 특히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예금만으로는 자산 가치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예금 이자는 그에 미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일부는 물가 상승률을 이길 수 있는 투자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72세인 이정희님은 은퇴 후 10년 동안 예금만 해오다가 자산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자녀의 도움을 받아 자산의 30%를 배당주와 ETF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주식이라니. 도박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배당금 받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이 나오니까. 물론 자녀들이 안전한 것만 골라줬지만요. 자산 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출을 기록하면 어디에서 돈이 나가는지, 불필요한 지출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예산을 세우고 절약할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58세 김영희님은 매일 저녁에 하루 지출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귀찮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나니 자신이 얼마나 지출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해요.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지출이 모여서 큰돈이 되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매달 정리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장 보러 갈 때는 항상 목록을 작성하고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일까요? 사실 요즘은 카드 결제나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되어서 현금만 쓰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결제하면 지출을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금을 들고 가면 이거 사면 저거 못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필요한 것만 사게 돼요. 재정 관리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노후의 자유와 선택권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하고 싶은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노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여행을 다니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취미 생활에 몰두하고 싶으신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 보세요.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경제적 준비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세 번째로 중요한 노후 준비, 지속적인 학습과 심리적 포만감에 대해 알아볼까요? 몸과 돈의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노후에 많은 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무력감과 무의미함입니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자녀들은 독립해 나가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에 의문을 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지속적인 학습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포만감을 느끼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의 상황이 많이 달라지더라도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다양한 세대들을 관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심리적 포만감의 핵심입니다. 이를 확보하는 방법은 독서입니다. 독서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접하게 하여 우리의 사고를 넓혀줍니다.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까요. 그렇다면 독서를 통해 심리적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책을 읽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책이든 상관없습니다. 시, 소설, 수필, 정보책, 만화책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어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읽기보다는 짧은 분량을 꾸준히 읽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권의 책을 펼쳐서 2페이지를 읽어보는 것입니다. 완독이나 숙독은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 마음에 드는 단어나 문장을 하나 외워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이 쌓이면 내면의 평정심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주 같은 시간에 책을 읽고 외운 단어나 문장을 다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감정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오디오북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눈이 불편한 분들이나 바쁜 일상 속에서도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쉽게 들을 수 있는 오디오북은 다양한 장르와 주제가 있으니 자신이 좋아하는 내용을 찾아보세요. 이를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시각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지역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참여해 보세요. 최신 기술, 건강, 취미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니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가 진행하는 강연에 참여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들의 경험담과 실질적인 조언을 듣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경험을 쌓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잡을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잡을 때는 단순히 긍정적인 말로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내 안쪽에 나만의 건강한 메아리를 갖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건강한 메아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독서가 큰 도움이 됩니다. 과거 20세기에 살아오면서 활자의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독서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북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책을 읽고 싶으신가요? 새로운 언어에 관한 책, 좋아하는 작가의 소설 아니면 자기 개발서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68세 김미영님은 은퇴 후 우울감을 느꼈다가 독서 모임에 가입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려고 갔어요. 그런데 책 한 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요즘은 모임 날짜가 기다려져요.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독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요리, 원예 등 전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뇌의 새로운 영역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65세 박철수님은 퇴직 후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프고 처음엔 소리도 안 나더라고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1년 넘게 꾸준히 연습했어요. 이제는 좋아하는 가요. 몇 곡은 완주할 수 있게 됐죠. 손주들 앞에서 연주했을 때 박수 쳐주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노력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심리적 포만감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인맥 관리와 사회적 관계 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도 함께할 사람이 없다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위해 놓쳐서는 안 될 주제가 바로 인맥 관리와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유대감,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 삶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노후의 행복은 혼자서는 이루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죠. 혹시 주변에서 혼자서도 잘 살아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물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지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대화, 웃음, 그리고 소통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70세의 이수정님은 40년 근무한 회사에서 은퇴 후 처음 6개월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할 곳이 없다는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옛 직장 동료가 보낸 잔학회 초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등산이냐고 생각했죠. 그런데 용기 내서 한번 나갔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거기서 만난 분들이 다 비슷한 처지더라고요. 이제는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져요. 산에 오르면서 나누는 대화가 정신 건강에 약이 됐습니다.
이처럼 인맥 관리는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인맥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가족과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약속해 보세요.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은 친구들과 점심을 먹는다거나 가족과 함께 저녁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만남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7세 김동훈님의 사례는 일반적인 봉사가 아닌 그의 독특한 경험을 보여줍니다. 40년간 택시 운전을 했어요. 은퇴 후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다가 제가 알고 있는 서울의 숨은 명소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는 실버 도시 가이드에 지원했죠. 지금은 주 2회 외국인 관광객들을 모시고 서울의 골목골목을 안내해요. 제가 평생 다녀본 길을 누군가에게 소개한다는 게 이렇게 보람찰 줄 몰랐어요. 손님들이 이런 곳은 가이드북에 없다며 좋아할 때 가슴이 뿌듯해요. 취미를 공유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63세 박미라님은 실버 유튜버로 활동하며 새로운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평생 주부로만 살다 보니 제 이름 석자 말고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실버 유튜버가 인기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용기 내서 할매의 손맛 채널을 시작했죠. 제가 40년간 끓여온 된장찌개 레시피부터 공유했는데 댓글에서 비슷한 나이대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는 온라인 모임도 하고 실제로 만나서 요리도 함께해요. 구독자가 2만 명이 넘었다니까요. 제 나이에 이런 새로운 인연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관심과 애정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면 바로 연락해 보세요. 안부 인사 겸 커피 한잔 할까? 라고 말하면 관계가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노후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들과의 관계는 노년의 큰 기쁨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72세 최영수님의 사례는 단순한 스마트폰 배우기가 아닌 진정한 세대 간 소통을 보여줍니다. 손주가 BTS 팬이라는 걸 알고 나서 몰래 유튜브로 BTS 노래를 다 들었어요. 처음엔 시끄럽고 뭐가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가사를 찾아보니 우리 시대와 다른 고민들이 담겨 있더군요. 손주 생일에 BTS 콘서트 티켓을 선물했는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걸 알았냐며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후로 손주와 음악 취향을 공유하면서 대화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즘은 손주가 저한테 옛날 음악도 물어봐요.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게 된 거죠. 인맥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소소한 만남이 쌓이면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세요. 인맥 관리와 사회적 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마지막으로 노후 준비의 중요한 부분인 주거 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이 행복한 노후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준비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주거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노후에는 주거 환경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주거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집을 정리하고 작은 평수로 이사하는 것을 선택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집은 관리비와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어요. 50평대 아파트에서 20평대 아파트로 이사하면 관리비와 난방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면 더 많은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68세 김정수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다운사이징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인 사례입니다. 35년 동안 살던 48평 아파트를 팔고 같은 동네 24평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처음엔 아내가 반대했죠. 평생 넓은 집에 살다가 갑자기 좁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하지만 이사하고 보니 청소할 공간이 절반으로 줄었고 관리비도 반으로 줄었어요. 남은 차액으로 크루즈 여행도 다니고 평소 배우고 싶었던 첼로 레슨도 받고 있어요. 아내는 이제 왜 진작 이사 안 했냐고 물어볼 정도예요. 넓은 집이 자랑스러웠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지금이 훨씬 알찬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요. 주택연금도 고려할 만한 좋은 방법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로 집은 그대로 살면서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립적인 노후 생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73세 박영호님은 주택연금을 활용해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었어요.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그 집 팔지 말고 주택연금 들어서 남은 인생 즐겁게 사세요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주택연금에 가입했어요. 매달 150만 원씩 나오는 돈으로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니거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쓸 수 있게 됐죠. 지난 여름에는 손주들과 함께 바다로 캠핑을 갔어요.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행복해지더라고요. 집도 그대로 있고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주니 이보다 좋을 순 없어요. 주거 환경을 선택할 때는 의료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편의성, 생활 편의시설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동성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마트, 공원 등이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도심 내 시니어 특화주거 단지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노인 친화적 설계와 함께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5세 이미경님은 남편과 함께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더 작은 평수로 이사한 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40평에서 25평으로 옮겼는데 처음엔 좁아서 못 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니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불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정리했고 청소도 훨씬 빨리 끝나요. 무엇보다 관리비가 크게 줄어서 그 돈으로 매주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큰 집에 살 때는 관리비 부담 때문에 문화생활을 많이 포기했거든요. 오히려 지금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요.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알아보세요.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거 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77세 한상철님은 지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40년 넘게 살던 아파트가 낡아서 화장실이 불편하고 문턱이 높아 늘 불안했어요. 동사무소에 상담을 받았더니 노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더군요. 신청했더니 무료로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주고 문턱을 낮추고 미끄럼 방지 매트와 비상벨도 달아줬어요. 이사갈 형편도 안 되고 리모델링 비용도 부담스러웠는데 큰 도움이 됐죠.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랐다면 계속 불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노후 준비의 중요한 부분인 주거 전환은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로의 주거 이동이나 주택연금 활용 등 다양한 주거 전략을 통해 노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떤 주거 환경을 꿈꾸고 계신가요? 자신에게 맞는 주거 형태를 고민해보며 앞으로의 삶을 계획해보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관리, 재정관리, 지속적인 학습, 인맥관리, 그리고 주거 전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행복한 노후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바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필수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건강관리, 재정관리, 지속적인 학습, 인맥관리, 그리고 주거 전환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갖춰질 때 진정한 행복한 노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야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다양한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고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으로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하고 자산을 분산 투자하여 경제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 절감을 위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속적인 학습은 여러분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독서와 오디오북을 통해 지식을 쌓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인맥 관리와 사회적 관계 유지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것은 더 나은 노후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환경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주거 형태를 선택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지금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